네, 저희는 아그노시아에 대해 발표할 김민재, 박정탁, 우진영, 최지윤입니다. 저희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먼저 아그노시아와 시네스테시아 그리고 감각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그노시아는 감각 자극 인식 장애로 한국말로는 실인증이라고 합니다. 즉 감각과 자극을 인식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네스테시아는 공감각자입니다. 공감각자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인지하는 병입니다. 이런 현상은 감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원인입니다. 감각을 인식하는 과정은 크게 sensation, perception, recognition으로 나뉩니다. 각각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sensory input, input processing, processing 과정을 거쳐 형성됩니다. 특히 아그노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은 표상 형성의 지각과 연결과 연합의 인식 과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보면 최근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에는 크게 3명의 환자가 나옵니다. 통각상실증, 공감각자, 안면인식장애입니다. 통각상실증은 센세이션에 문제가 있는 환자이고 공감각자는 perception의 문제가, 안면인식장애는 recognition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명 중 저희가 본격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환자는 바로 이 2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그노시아와 시네스티시아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그노시아는 지각성 아그노시아와 연합성 아그노시아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종류로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면실인증,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의미침해, 글자의 배열을 인식하지 못하는 난독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안면실인증은 브래드 피트가 앓고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시네스티시아는 문자를 색으로 보는 그래핌 컬러와 청각을 색으로 보는 크로메스티시아, 그리고 청각을 촉각으로 느끼는 어디터리 텍틀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 태생 추상미술가 칸딘스키는 오감을 모두 색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롤리타의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그래핌 컬러를 알았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나보코프의 아내와 아들 역시 공감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감각이 유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아그노시아의 종류로는 시각 정보를 인식 못하는 비주얼 아그노시아와 청각 정보를 인식 못하는 어디토리 아그노시아, 그리고 체상 감각을 인지 못하는 스메토센서리 아그노시아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세히 알아볼 질병은 이 2개입니다. 이들의 원인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뇌의 각 구역을 지시하는 명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시피털 로브는 후두엽이고, 페리에탈 로브는 두정엽, 프론탈 로브는 전두엽, 그리고 템포럴 로브는 측두엽입니다. 시각 실인증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2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지각성 시각 실인증과 연합성 시각 실인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시각 실인증의 큰 차이는 지각성은 사물을 보았을 때 사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색상 인식 불능증과 동작 인식 불능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보통 템포럴 로브와 오시피털 로브의 병변이 원인입니다. 여기서 병변이란 병으로 인한 물리적 혹은 생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연합성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사물을 판단하는 프로세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 관련 지식 인출에 장애가 생깁니다. 예시로는 안면 실인증이 있고 템포럴 로브와 얼굴 인식을 담당하는 퓨지폼 자이러스의 병변이 원인으로 의심됩니다. 청각 실인증도 그 지각성, 연합성 실인증 2파트로 나뉘는데요. 그 시각 실인증과의 개념은 같습니다. 지각성의 경우에는 소리 자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보통 라이트 헤미스피어의 병변이 원인입니다. 연합성의 경우에는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프트 헤미스피어 병변이 원인입니다. 아그노시아의 일반적인 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브레인 데미지, 스트로크, 헤드 인절, 브레인 인펙션, 뉴로로지컬 디솔더, 인헤리티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가 다쳤을 때 아그노시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그노시아의 원인 중 주로 연구되어지는 것은 브레인 데미지입니다. 논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안면실인증, 즉 페이스 아그노시아가 곡선에 대한 인코딩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아그노시아가 있는 사람들은 뇌의 라이트 헤미스피어에서 한정된 구조물에 대한 부피감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는 인식하지만 인간의 얼굴만 인식하지 못한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물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페이스 아그노시아 환자들이 인식 과정에서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하자면 페이스 아그노시아는
않는 물체에 대한 흑백 사진은 잘 구별하였지만 사람 얼굴의 흑백 사진은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상 물건의 종류와 널쩍한 것과 얇은 것, 길쭉한 것 모두 구분하였고 또한 강아지 종류까지 구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직선으로 표현된 사진들은 매우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었지만 곡선으로 표현된 사진들은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곡면 물체를 보고 그것을 회전하거나 관점을 다르게 봤을 때 역시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페이스 아그노시안 환자들은 직선으로 표현된 것은 다 인식하지만 곡선으로 표현된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굴곡지거나 부피감 있는 또는 지형이 있는 물체를 보았을 때 그 판단이나 정보 처리가 매우 늦거나 신호가 약해져서 얼굴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네, 다음 논문은 시각실인증과 근래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왼쪽 MRI 사진의 위 3개는 우뇌 옥시피탈 템포럴 지역에 뇌병변이 있는 환자이고 아래의 3개는 우뇌 안테리얼 템포럴 병변 환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3개는 옥시피탈 템포럴 병변이 좌우뇌 모두에 있는 환자이고 밑에 2개는 안테리얼 템포럴 병변이 좌우뇌 모두 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 실험한 내용은 긴 글일수록 인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월드랭스 이펙트와 글자체 변화와 인식 시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실험 결과 왼쪽 그래프는 월드랭스 이펙트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바이레트럴 옥시피탈 템포럴 레전 환자가 월드랭스 이펙트가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른쪽 그래프는 안테리얼 옥시피탈 레전 환자가 글자체 변화에 대한 인식 시간이 증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안면 실인증의 특징과 원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면 실인증의 증상은 언어적인 능력에는 이상이 없고 얼굴을 제외한 요소에 대해 그 정상적인 기억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얼굴의 이목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얼굴만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안면 실인증 환자의 경우에는 목소리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또한 신기한 점은 색실인증과의 관련성인데 색실인증인 사람들은 종종 안면실인증인 증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색실인증 자체는 안면실인증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색실인증의 증세로 인해 안면실인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병리학적 원인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 피규어 1, 2를 보게 되면 18, 19 영역이 그 Ventral Visual Association Cortex와 Inferior Occipital Temporal Lobe입니다. 여기에서 경색 혹은 병변이 생기면 페이스 어그노시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캘커린 피셔, 한국말로는 조거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 피겨를 보게 되면 피겨 3는 anterior temporal lobe를 나타낸 피겨입니다. 이 부분이 해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서 손상되면은 그 amnesic associative라는 건망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안면 인식 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첫 번째 피겨 1에서 20, 21, 22, 38이 이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 피겨 4를 보면은 레프트 헤미스피어 콜텍스에는 병변이 생기지 않고 라이트 헤미스피어 콜텍스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지각성 실인증이 발생하고 피겨 1을 봤을 때 18, 19, 37, 39 영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네, 키미타카의 논문과 헤일만의 논문에 따르면 어디토리 아그노시아는 어디토리 코르티시스 또는 자이어러시스에서의 cerebrovascular lesions 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읽기와 쓰기 능력은 남아있었으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 고통, 접촉, 진동 등을 느끼는지 테스트해본 결과 소메토센서리 센세이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 MRI 사진을 보면 바이레터럴 자이러시스에서 모두 인프랙션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언급하자면 단어를 소리로 들려주고 그림과 매칭하는 실험을 하였으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스티뷰럴 펑션 테스트를 해본 결과 청각 신경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음량 방사 검사 DPOAE와 뇌관 유발 청력 검사 ABR을 한 결과 그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컨덕션 어페이시아와 아노미아, 게르스트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레프트 헤미스피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클리니컬 픽처가 니그렉트인 사람들은 주로 라이트 헤미스피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논문은 청각 실인증의 또 다른 원인을 밝혀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청각 패스웨이가 문제가 있는 경우 어디토리 어그노시아가 생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신호 분석이 결손되고 결국 그에 대한 인식이 결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편 운동 중추 상실성 간질에서 발생되는 비정상적인 청각 효과를 LGI1 에피템핀 진의 뮤테이션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그노시아와 브레인 로그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미드 템포럴 자이러스와 더 벤트럴 엔터리얼 템포럴 에어리어가 시각과 청각에 영향을 줍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fMRI로 시각과 청각에 자극을 줬을 때 활성화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쪽 사진은 초록색 부분과 아래쪽 사진의 빨간색 부분이 활성이 크게 일어난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른쪽 사진에서 분홍색 부위가 청각과 시각의 신호 기작에 영향을 주는 미드 템포럴 자이러스와 더 벤트럴 엔터리얼 템포럴 에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그노시아의 현재 치료법입니다. 먼저 환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현재 아그노시아 치료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갈아 자극을 줌으로써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Using Alternate Cues 메서드가 있고 어느 한 자극을 인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자극으로 대상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Compensatory Strategies가 있습니다. 페이스 아그노시아를 앓고 있는 환자는 Verbal Strategies를 통해서, 즉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를 인지할 때 다른 물체를 같이 조직하여 생각하게 하는 Organizational Strategies 또한 실인증 환자를 도울 수 있는 현재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프로포즈를 해보겠습니다. 어그노시아의 대표적인 원인인 뇌병변이 생겼다는 것은 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세포의 기능은 신호를 전달하는 것인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역치의 이상의 자극과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전달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냅스에 변화가 생기고 역치가 변한다면 예기치 못한 시냅스 가소성에 의해 정확히 신경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리트먼트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하여 대뇌의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하길 기대하거나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정상인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질병을 본질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학습 능력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너무나 많은 변수를 가지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여기서 LTP, LTD랑 각각 LTP는 신경세포의 탈분극이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이고 LTD는 반대로 탈분극이 약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냅스 가소성은 결국 LTP와 LTD의 조합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LTP와 LTD를 조절할 수 있다며 예기치 못한 시냅스 가소성이 일어났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세포의 연결이 불안정하다면 이를 물리적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역체의 변화와 시냅스 변화를 인공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경 전달 물질의 과분비, 수용체의 과발현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또 다음 방법은 특정 시냅스 연결 물질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는 두 신경세포의 연결이 만약 이렇게 비틀어지게 된다면 새로운 물질이 이 두 신경세포를 연결하여 물리적으로 원상복귀시켜주도록 당겨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물질을 찾기 위해 선수되어야 할 실험은 쥐를 통한 실인증 유도와 또 수업 시간에 배운 세포 투명화 기술을 통해 뇌 연결망 분석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네, 사진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스, 그리고 참고한 논문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